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을까? 요거를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 물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조급하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결국 표결을 하게 되겠지만 이 마당에 국민의힘의 이 연찬회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저는 이 사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충격적인 장면이고 전 충격적이었어요. 아까 저희가 지지도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지도를 아마 일찌감치 흐름을 대통령실은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맥주를 일일이 따라주는 것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조언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예.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맥주도 좀 따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자신이 잘하는 것이 술 정치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죠. 민망합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그 자리가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이게 뭐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였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겠죠. 거기서 나왔던 메시지도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해드릴게요. 근데 뭐 이제 뭉치자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뭐 본인들끼리 이제 기살리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일이 여러분들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훈련병 연결식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얼차려 논란 때문에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병의 연결식 날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다? 저는 제일 열받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실제 누가 시켰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제가 앞서 우리가 실컷 봤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대통령의 모습이잖아요. 즉 제가 아까 처음에 표현했던 대통령은 어떤 일을 어떤 시점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에 대한 구분을 대통령으로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에 대한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실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조언할 수 없거나 조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주 한 잔을 들이키신 거다. 이미 순직 해병대원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 훈련병이 얼차려 논란으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은 여기서 어퍼컷을 세레머니하고 술을 먹었다. 맥주를 따라줬다. 가장 비싼 맥주 한 잔이라는 평가에 저는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왔던 워딩들을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08석을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다.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지도부가 똘똘 하면 의원들은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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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봐왔던 국회의 모습은 소수가 다수를 흔드는 국면이 돼버렸어요. 즉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해버리니까 결국 범야권은 입법권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데 거부권이 합법적 권력이면 입법권도 합법적 권력이겠죠. 그리고 국회라는 곳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소수가 다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수의 의원들, 다수 정당과 다수 의원들의 의견 합치가 안 된다면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야가 협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협의는 하지만 합의가 안 된 것일 뿐이고 패스트 트랙이란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 표결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를 리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석을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다라고 황우여 씨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108석이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한다면 192석은 적은 숫자일까요? 라고 되묻고 싶네요. 여권이 뭉친다면 범야권은 더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뭉쳐서 192석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이걸 또한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지난 2년간의 대립의 정치는, 이것은 뭐 여야가 나쁘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22대 총선 민심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한들 저는 여야의 극단의 정치, 여도 문제고 야도 문제라고 이제 짚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이제 여당이 문제인 겁니다. 이젠 대통령이 문제인 겁니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 108석이 소수 정당이 되어버렸고 108석이 굉장히 큰 숫자인 만큼 192석도 매우 큰 숫자라서 존중해줘야 됩니다. 똘똘 뭉친다는 건 그들만 뭉친다는 것이고요. 즉 대통령실에 거수기 노릇만 해왔는데 여전히 그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겠다면 정책과 민생, 안보, 외교, 물 건너가는 거죠. 대통령만 지키는, 대통령의 부인만 지키는, 대통령실만 지키는 심기 보좌의 시즌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호실이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나서서 제2의 경호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자리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108석은 큰 숫자라고 얘기를 했던 엄중한 위기의식이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이 연찬회에서 대통령의 이런 한가한 모습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총선 패배 이후에 4년 전 때보다 의석은 늘었고 득표율 격차가 줄었고 3%만 더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게 박수영이었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 기억에 의존한 겁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친윤계 일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왔었죠. 참패를 하고서도 조금만 이기면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다. 그럼 대선까지 이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나간 것은 다 잊고 우리가 한 몸이 되자. 지나간 것을 어떻게 잊습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미 총선을 통해 심판한 걸 대통령은 잊고 싶은 것이고 국민의힘도 잊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요.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이기도 했지만 북한이 온갖 오물을 투척한 날이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냥 풍선 정도 날렸기 때문에 NSC조차 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런데도 국방 안보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더불어서 무인기를 날려도 속수무책이었던 정권이기 때문에 풍선쯤이야, 오물쯤이야 였던 걸까요? 만약에 풍선에 모르겠습니다. 화학전이라도 벌일 심리로 어떤 화학약품을 뒤섞거나 우리 국내에 오물을 넘어서 더한 것도 북한이 뿌린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큰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돌리고 윤석열 파이팅을 외치고 주변에서 박수를 치고, 이런 장면들이 부정평가 70을 만들고 긍정평가 21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이고요. 국민의힘과 한몸이 돼서 결국 다시 한번 거부권 전국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즉 표정은 밝았지만 심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두렵고 무서울 것이다. 우려하고 있다. 그 상황을 인식해서 그 자리에 갔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자 사설을 좀 볼까요? 토요일 사설들은 많이 안 보시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조선일보도 이렇게 썼네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108석은 큰 숫자, 엄중한 위기의식 없는 국민의힘이라고 짚고 있고요. 동아일보도 이 지지도에서 짚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정평가 긍정 최저치, 부정 첫 70%. 긍정도 중요하지만 부정도 빨간불이 이미 들어왔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간 것을 다 잊자며 국민의힘 한 몸만 강조한 윤 대통령 이라면서 한겨레 쪽에서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특히 조선일보가 위기의식이 없다라면서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을 비판했고요. 동아일보도 또한 위기의식이 없다라면서 이 지지도에 대해서 짚었고요. 한겨레 역시 일단은 이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다 잊자 라고 강조한 대통령 제정신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설에서도 짚고 있듯이 진보 성향의 언론과 보수 성향의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현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부정평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위기의식과 우려가 없는 모습이었다. 그 연찬의 워크숍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이 많이 짚진 않았습니다만 요거 하나는 꼭 짚고 가고 싶어서 요 기사도 갖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워크숍 자리에 대통령이 아마 오기 전에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강의였냐 만나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임명진 목사가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쓴소리를 이제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볼까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08석을 얻은 것도 천만다행이다. 한동훈 위원장 일단 깠고요. 구의원 선거 아마추어가 무슨 선거를 진두지휘하냐라고 깠고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선거는 중간평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8석을 얻은 것도 너무나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굉장히 쓴소리를 합니다. 굉장히 쓰디쓴 소리를 하는데 의원들이 자고 있는 분도 있고 국민의 의원들 막 눈 감고 자고 있거나 묵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잡혀요, 화면에. 그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다. 대통령 탈당설, 중대결심설 이런 게 다 하나가 돼야 하는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당이 갈라서면 불행한 사태가 온다. 이 얘기는 이제 비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인데, 탄핵 언급이 일단 임명진 목사 입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와, 보셨어요?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임명진 목사쯤 돼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즉, 당의 원로나 지금 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학급, 잔바리 정도로 봐야 이 새끼들 정치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겠어. 내가 가서 쓴소리 좀 해줘야겠어. 여당이라는 새끼들이 말이야, 보수라는 새끼들이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해? 이 정도의 분노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휘말려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가 등장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 여사는 뒤로 빠져라. 이거를 임명진 목사가 언급을 한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게 사실 신기해지면 안 되는 세상인데, 요즘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불러야 된다면서요, 언론에서는. 근데 김건희 특검, 김건희 뭐가 잘못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임명진 목사쯤 되니까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요게 약간 순한 맛이긴 한데, 총선 시절에 김경률이 얘기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표현보단 조금 약한 표현이긴 한데,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신경 거슬리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이거를 임명진 목사가 언급을 했다는 게 저는 놀라웠다라는 겁니다.